민주당 워딩이 엄청납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은 대검을 방문해 심 총장이 만약 윤석열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하면 국민의 분노를 부르게 될 것이고 검찰청은 폐지될 것이라며 심 총장은 법정에 서서 직권남용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의자, 피고인 신분이 되고 구치소에 들어가는 험악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윤두창처럼 깜빵에 보내겠다는 것인데 원래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를 지휘할 수 없어 직권남용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법을 지키는 인간들입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강력한 워딩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대검이 기소청으로 가려고 엄프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 상황은 대검은 석방을 지휘하고 수사팀은 아직까지 맡고 있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개별 검사들의 모든 지휘권, 최종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고 이걸 엎으려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죠. 결국 수사팀이 사표를 쓰겠다고 항명하거나 또는 징계를 각오하고 항고를 하면 글쎄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대검이 저렇게 나온 이상 결국 윤석열 석방 가능성이 더 높은 게 냉정하게 보면 사실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일단 언론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보도만 하지 대검의 심각한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 조직 자체가 문제입니다. 관련해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실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윤두창 석방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 보고 드립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돼서 만약에 이제 다수당인 국회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나온다면 개혁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데 국민적인 동의도 물론 상당 부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바로 그냥 주저할 거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서 단기간 내에 끝을 내야 되는 그런 과제로 보시는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그게 제가 뭐 조국 장관님이 제일 처음에 이게 그 조국 사태 했던 그런 상태에서 오셨을 때 제가 그런 거 할 때마다 느낄 게 뭐냐면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열어요. 위원회를 위촉식하고 스포트라이트 한번 받고 공고안 내고 끝나는데 공고안이 실행되지 않아요. 뭉개버리는 걸로 네. 늘 가는 거고, 그러니까 형이화시킨 우리 검찰의 많은 트릭, 시간 지연 작전에 정치권이 말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뭐 박균택 의원님 같은 분은 검찰 조직론자의 한계는 넘어설 수 없어요. 네. 이성윤 검사장님, 그러니까 의원님 같은 경우도 검찰에 기소가 되었고 공변을 당하셨기 때문에 옛날과 생각이 많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검찰 출신들의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은 경청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검찰개혁의 주체로 안을 만들게 되면 기존의 우려를 반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민생 문제는 민생 문제로서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수사 내지 공수처 내지는 특검 수사, 국수본 수사 수사대로 가고 개혁은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잘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기를 꺾지 않기 위해서 조금은 체면을 채워주면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에 투가 될 거라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검찰 안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목소리는 계속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달래는 거 일단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뜻이 좋고 의지가 좋은 검찰 출신 개혁적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2단계에서는 그들은 관여를 안 하도록 하는 게 낫다. 그렇죠. 예, 서운하게. 부작용을 막을 정도의 의견은 낼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맡겨버리게 되면 검사들은 뒤에서 커넥션이 일어나 버리게 되니까요. 그분들이 국회의원 그만두시고 나면 정관예우 받는 검찰 출신 변호사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그 언론은 원래는 윤석열 편이었죠. 친윤이다가 지금 중립으로 왔어요. 근데 뭐와 뭐 사이에 중립으로 왔냐면 너무 불리하니까 중립을 위장하고 있는데 내란 세력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호헌 세력, 그러니까 헌법 체계를 지키려는 세력과 내란을 일으킨 세력 사이에 중립으로 왔어요. 은근히 내란 세력을 편드는 데도 많아. 네, 반쯤 걸치고 이 사람들은 일본이 쳐들어와도 일본 침략군과 일본 자위대와 우리 국군 사이에 중립지킬 사람들이고 에일리언이 쳐들어오면 에일리언과 지구인 사이에 호모사피엔스 사이에 중립지킬 사람들이야.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날 한 행위들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도적으로 거의 모든 언론이 외면하거든요. 저희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여론조사 이상하게 국힘 쪽이 많이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에서도 후보를 넣고 조사를 하면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냐 하면 실제로 위기 관리 능력, 위기 대처 능력을 보여준 거잖아요.
보여준 거죠. 예, 처음에는 네. 일 잘하는 시장, 일 잘하는 도지사 이래서 업무 능력으로 평상시 평화시의 업무 능력으로 자신을 어필해서 인정을 받은 그 정치인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칼로 테러를 당하고 법정으로 끌려다니고 이 순환을 받으면서 새로운 서사가 덧붙여져서 또 지지층이 한 겹 더 생겼고요. 이번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미리 감지했고 대비했고 미리 감지했죠. 그다음에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했고 그리고 내란을 제압했어요. 국회의원이고 야당 대표는 국회로 가는 게 최고 안전한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 국회에 한편으로는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잡히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자기가 할 일은 이거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게 위기 대처 능력이에요. 그렇죠. 예. 그 결단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 중에 하나고 그 생방송하며 시민들이 나와서 국회를 막아야 이게 막아지겠다는 판단을 그 순간에 또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언론은 이걸 철저히 무시하고 있지만 철저히 그래도 무시하고 시민들은 알아요. 왜냐? 뉴스공장에서 얘기해 주거든. 저는 진짜 이건 부당하다고 봐요. 이재명을 제외한 그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했어도 지금 저 하늘 위로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언론도 지금 공범이 돼 있어요.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 사냥, 윤석열이 자행했던 검찰권을 동원한 이재명 사냥 이거를 전부 다 같이 했잖아요. 대부분이. 같이 했죠. 같이 했기 때문에 공범의식이 있어요. 네, 공감합니다.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수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장 윤석열이 석방될 수 있다는 찌라시가 돌고 지금은 실무 검사들은 항고를 하자고 하는데 심우정 등 검찰 수뇌부가 숙고 중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이게 결국 사실이었죠. 심우정은 수사팀에 결국 윤석열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게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는 법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팀은 엄포를 통해 SOS를 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빨리 자신들에게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로 저는 봅니다. 이미 윤석열은 끝났고 파면이 확실한 상황에서 조기 대선은 판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조직을 살리는 수를 둘 수밖에 없는데 윤두창을 볼모로 딜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건 100%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거 민주당이 절대 1도 안 받을 것이고 대검은 결국에는 벼랑 끝 전술로 항고를 안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항고할 것이라 봤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기소청으로 떨어질 거 윤석열을 석방시키며 극렬하게 저항할 가능성을 민주당도 염두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주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날 헌재 관계자가 했던 발언처럼 탄핵 심리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니 충격을 안 받으시길 바랍니다. 워낙 비정상적인 상황이 많아 상황을 낙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내내 상황을 지켜보고 제대로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원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